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는 결혼 10년 차입니다. 하지만 이혼 경력 2년 차이기도 합니다. 나에게는 아들 1명과 딸 1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없습니다. 그 자리를 내가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나의 곁을 떠났습니다. 부부는 물방울과 같은 것입니다. 두 물방울이 만나서 하나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느 부부처럼 우리도 한때는 단란하고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아내는 애교도 많았고 한편으로 엄마 같은 포근함을 지닌 여자였습니다. 우리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은 부모님과 가까이 살면서부터였을 것입니다. 거리상으로 10분 정도의 거리로 우리의 보금자리를 옮겼습니다. 처대를 놓은 후였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어느 순간 아내는 투정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다독여 주기도 해보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나 역시도 아내가 못마땅했습니다. 부모님과 한 집에 살면서부터는 관계가 더욱 악화되어 갔습니다. 난 그 모든 잘못이 아내에게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자기만을 아는 그런 이기적인 여자라고. 부모님이나 형제 모두에게 항상 아내는 늘 불만이었습니다. 그런 아내의 투정들이 나를 너무 힘들게 했습니다. 아내 하나만 참아주면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참아주질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린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좋은 부모, 좋은 형제일지 모르지만 아내에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남편들은 명심해야 합니다. 나에게 좋은 친구지만 다른 친구에게 그 녀석은 아주 안 좋은 사람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남편들은 아내를 대신해 효를 다하려 합니다. 결혼하면 남자들은 효자가 되네? 늘 아내가 나에게 하던 말이었습니다. 결혼해서 보니 늙어가는 부모님 모습을 보면서 안쓰러운 마음이 하나둘 생기더니 아이가 생기고 나서부터는 더욱 간절해졌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마음이. 아내 역시도 그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내는 마음만 간절했을 뿐이었습니다. 난 내 부모를 모시는 것에 우선시 했으면서도 처가댁 부모님을 모시는 것을 우선시 해본 적은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기적인 건 아닐까? 왜 우리 집이 우선시 되는 걸까? 하지만 난 중요한 걸 잊고 있었습니다. 아내를 통해서 효도하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아내가 나를 대신해 우리 부모님께, 형제에게 잘하는 게 좋았습니다. 아니 어쩜 대리만족이었는지 모릅니다. 내가 하는 것보단 아내가 하는 게 사랑받을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나를 정당화하기 위한 변명에 불과했습니다. 아내 역시도 바랬을 일들을 난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래의 상황들처럼. 아내는 우리 부모님께 전화를 자주 드립니다. 나는 가끔 처가에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처가에 전화했다고 대견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잘했지? 라고 칭찬을 듣고 싶은 사람처럼. 아내는 시댁에 못해도 한 달에 2-3번은 가려고 애씁니다. 아내는 일을 합니다. 나는 아내가 처가에 가자고 하기 전에 먼저 가자고 한 적이 없습니다. 제사 있는 날이면 아내는 하루 쉬더라도 아님 일찍 맞춰서라도 와서 음식을 하고 설거지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한 번도 처가 제사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집 제사는 당연히 가야 되는 것처럼 옷을 차려입고 갑니다. 하지만 처가 제사 때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둘 다 양가 부모님은 살아 계십니다. 아내는 우리 가족의 생일이며 제사며 기념일 등을 기억하면서 늘 신경을 쓰고 꼼꼼히 챙깁니다. 나는 한 번도 처가 가족들의 생일이며 제사며 기념일 등을 미리 아내처럼 신경 쓰고 챙긴 적이 없습니다. 아내가 전화를 드리라고 하면 전화를 하는 정도였고 그 모임에 참석하는 정도였습니다. 아내는 휴가 때면 바리바리 싸들고 갈 음식을 장만하느라 제대로 쉬지도 못했습니다. 휴가는 쉬기 위해 가는 것인데 아내는 휴가 때마저도 집안일을 했습니다. 처가랑 휴가 갔을 때 밥을 해먹은 적이 없습니다. 끼니 때면 사 먹고 놀았습니다. 그때 아내는 정말 휴가다운 휴가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명절 때 아내는 힘들게 제사 음식이며 명절 음식을 준비하고 하루 종일 부엌에 서서 일을 합니다. 나는 도와준다고 하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청소하고 TV보다 잠도 잠깐 자고
저녁을 먹고 난 후 가족들과 놀고 술을 마시며 도란도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명절 당일날 처가에 저녁 늦게 갑니다. 모처럼 모인 가족들 보기 힘들어서 누나들 오는 거 항상 보고 갑니다. 처가에 가면 난 그 전날의 피곤함에 잠을 청합니다. 아내는 처가에서 몰려오는 잠을 청합니다. 처가 식구들하고 제대로 놀지도 못하고 그 이튿날 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내가 아빠 되던 때 우리 부모님이 아기를 보고 싶어 하셔서 친정에서 몸조리 하는 아내에게 가자고 이야기했습니다. 보고 싶어 하는데 보여드려야 된다고 아내를 데리고 아기를 데리고 집에 갔습니다. 산후 몸조리가 중요한데 그건 아직도 아내에게 미안합니다. 부모님의 보고 싶음보다 아내의 몸을 생각했어야 하는 게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나는 아내를 데리고 갔었습니다. 같이 살면서부터 나는 출근을 하고 퇴근을 해서 씻고 저녁 먹고 아이들하고 잠깐 놀아주고 TV 시청을 하고 잠자리에 들곤 했습니다. 가끔 주말에 아이들과 부모님 모시고 근교에 놀러가고 외식하고 그렇게 하는 게 다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내는 하루 세끼를 꼬박 챙기고 아이들 뒤치다꺼리에 집안일에 하루 종일 내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난 아내가 저녁 때 하는 그런 투정들이 갈수록 짜증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내가 알아주길, 이해해주길, 숨쉴 구멍을 찾아주길 바랬을 것이었을 텐데 나는 아내를 외면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아내는 점점 말수가 줄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부터는 아예 입을 닫아버렸습니다. 투정도 하지 않고 싸늘하게 나를 대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을 모시는 게 그렇게 불만이냐는 식으로 너 같은 여자와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했습니다. 생각만 해도 무섭고 이기적인 여자라고 해버렸습니다. 난 내 부모 감정과 형제들 감정만 중요시했지 정작 아내의 감정들은 이해할 수도 없었고 이해해 주지 않는 아내가 미웠습니다. 아내가 화를 내는 때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었고 아내에게 참으라고 하기 이전에 내가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부모님과 형제들에게 인식을 시켜주어야 될 일들이었습니다. 난 아내에게 양보하라고만 했습니다. 부모님의 섭섭함도 참으라고 그런 분들이 아닌데 왜 그러나 몰라 식으로 달래곤 했습니다. 분명 그건 잘못된 것인데도 말입니다. 하루 이틀 점점 우리 부부는 멀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헤어졌습니다. 부모님이랑 같이 살면서 나는 자식이기에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형수가 모시기 싫어하는 불쌍한 우리 부모님, 나라도 모셔야 된다는 생각에 아내의 의견도 듣지 않고 같이 살게 된 게 나의 잘못이었습니다. 누구에게나 부모는 소중합니다. 하지만 결혼을 함과 동시에 시댁에 귀속되어 버린 아내를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남편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위에 나열한 몇몇 가지 상황들에서도 남편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정말 자신이 효를 한다고 생각하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내처럼 처가에 똑같이 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부모님을 모시면서 그 흔한 영화 한 편 보러 가는 날이면 나 몰래 아내에게 타박하던 어머니, 외식이라고 할라치면 부모님이 마음에 걸려 제대로 외식 한번 할 수 없었던 일 등 너무 많은 일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나에겐 인자하고 좋고 사랑하는 부모님이지만 아내에겐 시부모님이란 걸 몰랐습니다. 아내에게 시댁은 서 있어도 앉아 있어도 결코 편하지 않은 곳인데 말입니다. 늘 아내는 친정을 휴식처로 여깁니다. 친정에 있을 때 아내의 얼굴과 마음은 편해 보입니다. 아무리 우리 부모가 아내를 딸처럼 여긴다고 해도 나만큼은 될 수도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도 부모님한테 아내는 며느리였던 것이었습니다. 남편들은 이 점을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회는 100년 손님이다. 우리는 처가에 가서 손님 대접을 받고 옵니다. 하지만 아내를 보십시오. 사회가 처가에 하는 것처럼 하는지. 아내들은 시댁의 그 이상을 항상 하고 옵니다. 만약 남편들과 아내의 자리가 바뀐다면 분명 우리 남편들도 아내들과 같을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이혼율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성격 탓도 있지만 시댁과의 갈등으로 인해 이혼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난 부모님을 모시지 않는 그런 여자와는 살 수 없어. 우리 집에 이렇게밖에 못하는 여자와 살 수 없어 라고 합니다. 당신과 평생 갈 사람은 아내입니다. 부모도 형제도 아닌 아내입니다. 당신은 무엇 때문에 결혼을 했는가? 착한 며느리로서 아내를 보고 결혼했는가? 아니 묵묵하게 싫은 소리 안 하고 일만 하는 아이 잘 키워주면 되는 이유로 결혼했는가? 나에게 시집와서 사랑스러운 나의 아이들도 놓아주고 살림도 잘했던 아내를 난 며느리에 맞추어서 보았습니다. 그런 감정들은 하나 둘씩 쌓여져 갔고 급기야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소중한 걸 잃고 나서야 후회를 한다고 합니다. 지금의 내가 그런 모양입니다. 아내와 헤어진 후 마음의 이 빈자리는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었습니다. 내 부모도 내 형제도 말입니다. 부모가 내 인생을 살아주는 것도 아니고 형제 또한 자신들의 인생을 소중히 여기며 살고 있었고 단지 난 그들에게 가여운 존재일 뿐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삶을 혼자 견뎌가야만 했습니다. 좀 더 아내의 입장에서 생각해 줄 걸, 내가 좀 더 참아볼 걸 하는 후회가 듭니다. 난 지금의 남편들이 나처럼 소중한 것을 잃고 난 뒤에 후회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 남편들이 잘못이 크지 않을까? 분명 아내들은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힘든 마음을 우리가 알아주고 보듬어 주길 말입니다. 하지만 남자들은 그것이 아내에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깨닫지 못한 채 아내를 바꾸려 했을 것입니다. 앞에 나온 내용을 잘 지켜나간다면 나 같은 불행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소중한 걸 깨닫기 전에 그것을 지키는 자세부터가 중요할 것입니다. 나의 가정을 소중히 지켜라.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게 나의 가정입니다. 부부는 등을 돌리면 남이라듯 이렇게 돌아서고 나니 정말 남남이 되었습니다. 항상 소중히 여기고 아끼며 가꾸어야 되는 게 가정인 것 같습니다. 남편들이여, 나 같은 실수를 하지 말기 바랍니다. 이해한다면서 말로 아내를 순간 안심시키려 하지 말고 아내가 진실로 무엇을 원하는지 듣고 존중해 주십시오. 그리고 가슴으로 같이 아내가 아파하는 것들을 같이 아파해 주십시오. 그래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의 인생을 존중해 주십시오. 이름 석자에 달린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그 누구의 며느리도 아닌, 그 누구의 엄마도 아닌, 누구의 아내도 아닌 이름 석자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더 이상 시댁의 아내를 맞추려 하지 마십시오. 나의 반려자로 아내를 보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나에겐 좋은 부모라고 하더라도 아내에겐 불편하고 어렵고 때론 믿고 싫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아내에게 참으라 이해하라 하기 전에 한 번쯤 부모에게 나에겐 아내가 중요하다는 걸 인식시켜줘야 합니다. 팔불출이라는 소리가 나을 것입니다. 효자가 되길 바란다면 지금의 아내를 떠나 보내주어야 합니다. 아내는 시댁의 며느리로서 맞추어지기 위해 결혼한 게 아닙니다. 당신과 자신의 삶을 위해 결혼을 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은 처가를 위해 맞추어 사는지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시댁과 멀리 사십시오. 부모는 가까이 있는 자식에게 의지를 하게 됩니다. 그럼 아내가 힘들어집니다. 요구하는 게 늘어나기 마련입니다. 부모를 생각하기 전에 아내의 마음을 읽어야 합니다. 내가 아내에게 잘하게 되면 자연히 시댁에 잘하기 마련입니다. 아내가 믿고 따르는 사람은 시부모님도 아니고 친정 부모님도 아닙니다. 오직 나뿐인 것입니다. 그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당연히 내 주위 모든 사람들에게 소홀해지기 마련입니다. 난 지금 아내와 재결합을 위해 노력 중입니다. 진정 소중한 것이 무엇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과 그렇게 다시금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싶습니다. 나의 간절한 소망은 지금 그것뿐입니다. 오늘도 제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나은, 더 기막힌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잊지 마시고 알림 설정 해두시면 다음 영상을 빠르게 보실 수 있습니다.